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과학자의 서재를 계속할 건데요. 오늘 수업은 저번에 과학자의 서재를 읽은 것에서부터 이제 그 교과서 뒤에 79페이지, 8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나서 같이 해보는 걸로 할게요. 교과서 79페이지 그리고 80페이지를 풀고 나서 다시 영상을 틀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영상 앞에서 그래서 과학자의 서재를 읽은 후에 활동을 우리가 할 것이고 독서 명언 찾기까지 이게 새로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학자의 서재 97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읽기 경험을 정리해보자라고 했어요. 소제목 제일 첫 번째 파트였죠.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에서 이때 읽은 책 작품은 무엇인지 앞으로 넘겨서 봅시다. 네, 백과사전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글쓴이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로 즐거움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이 어떤 거였나요? 네, 세계 동화 전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글쓴이는 감동하면서 우정 등의 주제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삶의 원칙이나 자세에 큰 영향을 주었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고, 백과사전에도 하나 더 있었네요. 호기심을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또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싹 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하는 거입니다. 모르는 거 새롭게 하는 거 아니라. 그 다음에 생각의 무대가 넓어졌어 라는 소제목에서는 이때 읽은 작품은 노벨문학상 전집입니다. 이걸 통해서 글쓴이가 겪은 변화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각의 무대가 훨씬 넓은 세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학이 이끌어준 나와 과학의 첫 만남 이건데요. 살짝 떠있네요. 모닥불과 개미라는 이 작품을 읽었었죠. 그쵸? 그러면서 동물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하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80쪽을 펴보면 이렇게 월간 조선의 신문 기사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안 읽을 것 같으니까 같이 읽으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과학자의 서재 안에서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진화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입니다. 최재천 교수는 대단한 독서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집에 책이 많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책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네요. 최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천직이 된 자연과학을 연구하게 된 것은 우리 교육 현실에서 이과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최 교수는 언론에서 자신의 독서 습관을 다양성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거를 동서평 독서 습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의 지적 관심 영역은 전공인 동물행동학, 생태학 등의 생물학 분야를 넘어서 문학이나 철학, 역사, 사회과학, 심리학, 미술, 경영까지 다양하게 이르네요. 그리고 2011년에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책 이야기를 수필로 엮은 과학자의 서재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그가 20년 넘게 신문에 글을 연재하고 대중적 과학자로 자리매김한데 독서가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이런 기사가 나 있네요.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읽고 읽기 경험이 글쓴이의 삶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글이
글쓴이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쓴 글이라고 했어요. 이런 글의 종류를 우리는 수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이 수필을 읽고 그리고 이 수필을 쓴 글쓴이 어머나 끌이 됐네. 글쓴이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또 읽게 되었어요. 그쵸? 이렇게 하면 이 글을 이해하는데 글쓴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더 글 이해를 깊고 넓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글쓴이가 현재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그렇죠. 동물행동학자이면서 생태학자이면서 작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글쓴이가 말한 통서편 독서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통서평 독서 습관이라는 것은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는 어떻다고 했어요? 동물행동학, 생태학, 생물학 분야를 넘어서 문학이나 철학, 역사, 사회과학, 심리학, 미술, 경영 이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통성협 독서 습관이 이 글쓴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글쓴이의 이런 습관이 글을 쓰고 또한 대중적인 과학자가 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고 이 신문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하고 81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82페이지도 넘어갈 건데, 자신의 읽기 생활을 정리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83페이지에 보면 읽기 온도계가 있어요. 이거를 원래는 짝지와 함께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짝지와 비교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짝과 이야기하는 게 어려우니 선생님과 같이 해봅시다. 선생님도 이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야. 우리 교사 독서 동아리,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년에는 딱히 하는 건 없어요. 네, 학교 도서관에 자주 가는 편이다. 책을 읽으러 잘 안 가는 것 같네요. 같은 책을 2번 이상 읽은 적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한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쭉 중학교 때도 한번 읽은 적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읽은 적 있고 한 번씩 텀이 지날 때마다 계속 읽어봤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책을 선물할 때가 있다. 네, 책만큼 약간 편하고 괜찮은 선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외출할 때 책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네, 저는 맨날 가방에 책 한 권씩 들고 다녀요. 그리고 하루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책을 읽는다. 안타깝게도 그러고 싶지만 그러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는 일이 많다. 네, 여러분도 책 읽고 싶을 때 어떤 종류의 책을 읽고 싶은지 저한테 얘기해주면 제가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책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네, 저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약간 재미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지만 저는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었다는 말에 공감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것은 엄청 중요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이제 그 사람의 한 영혼을 만드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책 읽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메모를 자주 하고 독후감으로 정리하는 편이다. 이거는 약간 세모인데 저는 메모는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독후감 쓰기를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중학생 때 선생님이 독서 기록장 숙제를 엄청 많이 내주셨거든요. 그때 썼던 독서 기록장이 1, 2, 3학년 3권이 있는데
그 세 권을 지금에 와서 읽어보면, 아,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때 내가 좀 기특했네.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써놓는 게 나중에 또 재밌게 다시 읽혀질 수도 있으니까 독서 기록장 쓰는 거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3개, 4개, 5개, 6개, 6개 반이네요. 65점. 네. 아, 저도 온도가 약간 뜨뜨미지근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이런 거 체크해보고 밴드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밴드에 제가 그거를 쓸게요. 뭐, 글을 하나 쓸 건데요. 자신의 읽기 생활을 정리하고 살펴봅시다. 독서 온독의 이야기하기 하면 거기다가 댓글 달아주고 싶은 친구들은 달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달 거냐면 뭐 서로에게 자신의 뭐 읽고 있는 점에서 나 잘하고 있는 점은 이런 거고 보완해야 할 점은 이런 것들이야 라는 거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 바로 실시할 건데요. 그 전에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이 잘 드러난 명언을 찾아볼 건데요. 그 명언들이 또 출처가 중요하겠죠. 저는 이거를 미리 하나 찾아놨어요. 읽는 것은 빌리는 것을 말한다. 독서하고 창작하는 것은 자기가 진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리히덴베르크의 그 명언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독서랑 관련된 다양한 명언들이 많을 거예요. 그 명언들을 찾아서 옆에 이렇게 예쁘게 써놓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학교 와서 예쁘게 쓸 거고요. 옆에 여러 개 써놓으면 나중에 학교 와서 독서 달력을 만들게 될 거예요. 독서 달력 만들 때 옆에 예쁜 그림과 함께 쓴다거나 책 소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쓸 수 있도록 한 3, 4개 정도는 알아와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